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며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 뉴스라고요? 조성은 사무처장 하나 나오시죠.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요, 조성은 사무처장 나오세요. 아니요, 이건 제가 중대한 조성 문제라고 사무처장 생각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죠. 답변 기다려주세요. 끝나고 나서. 아까 이동관 씨가 이런 얘기했죠. 이동관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얘기해드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에 말하자면 과방위 결산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 아무래도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자, 최근에 국회 모습인데요. 이게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앞서서는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라고 발칵게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민주당 의원 최강욱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 씨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자, 오늘 오신환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호칭으로 논란이 있었던 걸 최강욱 의원도 알았을 텐데 굳이 대통령을 직함없이 씨로 부르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하나의 관종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치와이도 다룬다. 그럼요. 예. 저게 뭐 그냥 하나의 가십인데 예. 사실 국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제 그 피감 기관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 어느 정도 존칭해주고 예의를 갖춰주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제스처로 대통령으로는 내가 절대 못 부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뭐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논쟁이 생성되는 부분들을 즐기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각에서는 뭔가 사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과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쓰는 이유가 뭔가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거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속보 자막으로 좀 나갑니다. 지금요. 자, 보시면요. 김만배 씨 내일 속방입니다. 오늘 사실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리가 있었는데 추가 구속을 안 하기로 법원이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기각이 된 셈이네요. 법원은 허위 인터뷰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꼭 나오는 대로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속기간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석방될 예정이다. 자, 석방이 되면 또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또 언론에서 노출이 될 텐데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사실 최근 들어서 김만배 씨 이슈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 주제는요. 조금 이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칭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영상에서 씨를 붙이는 그 영상들 최근에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 된 거 아니거든요. 몇 년 전도 있었고요. 그 몇 년 전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호칭을 썼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과거부터 보니까 그러네요. 여야 뭐 갈 거 없이 서로의 어떤 대통령,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 빼고 씨를 붙이거나 아예 그냥 이름만 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나타난 건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서로를 뭐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명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전후 사정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대통령이 없으면 뒤에서도 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언론에서 그것도 뭐 공식적인 자리,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인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고 있는 다 기록이 되는 자리 또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대통령을 뭐 굳이 예. 직함을 부리지 않고 무슨 씨라고 그 호칭하는 것은 사실상 경멸의 표현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우는 사실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 언론사에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오늘부터 지금부터 누구는 저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지 않고 누구 씨라고 부르겠다라고 아예 공고를 하고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약간의 또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다가 보면 이것이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몇 분의 정치인들이 저 좀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공격을 위해서 누구시 이렇게 한 것과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저런 공식적인 그 여러 가지 공격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갖고 있는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국회에서는 제가 초선 의원이던 때가 2004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뒤에서는 참 물어뜯고 싶어도 발언할 때는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계속 그 발언 시작할 때 늘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합니까? 요즘 거의 하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비아냥거릴 때 하는 것 아닌가. 일부러 존경하는을 약간 비아냥하는 의미로. 그래서 저는 사실 초선 의원 때 계속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호칭을 하라라고 그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게 또 실제로 발언을 했고 속기록에도 그런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이 의원 시절에는 항상 존경하는 을 붙였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것을 전부 검색을 해서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인 의원 리스트를 뽑아서 그 상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수석을 혹시 하셨습니까? 뭐 그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정치인들이 좀 이성을 찾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어떤 뭐 윤석열 씨 이렇게 부른다고 자신 의견에 동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표현한 분에 대해서 인격을 의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악습이 지금 막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영상 뭐 연속해서 좀 봤는데요. 박근혜 씨부터 문재인 씨, 윤석열 씨까지 정치인들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야를 뭐 가릴 것 없이 서로 약간 그렇게 돌아가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랄까요? 불만의 표시입니까? 경멸의 표시입니까?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불만과 경멸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마음 상태를 표현한 거겠죠. 근데 뭐 국회에서는 법률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명칭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근데 그러려면 쌍방이 거기에 맞는 그 격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매번 행사를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갖다 국무위원들이 시행령으로 바꾸고 이런 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다운가에 대한 또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동관 씨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과거 MB 정권 시절에 방송을 탄압한 전례가 다 드러난 분을 다시 방송위원장으로 앉히는가 그 의도가 뭐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다고 무슨 결격 사유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혹이 있었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데도 통과시킨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볼 땐 이 몇몇 의원들이 제기하는 건 나는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이동관 씨, 윤석열 씨는 방통위원장 또는 그리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의 격에 맞게 하고 있는가, 방통위원장의 격에 맞게 하고 있는가, 예. 또 반대로 따지면 예.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맞게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다 품격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건 쌍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예. 신뢰가 없는데 거기다가 왜 님자를 붙이겠습니까? 시자를 붙이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말할 때는. 아무튼 저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거칠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여야가 싸운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일단 호칭이 밖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함이 있는 분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다가 누구 씨라고 한쪽에 하는 순간 아 이건 험악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국회가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얘기를 잇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꺼낸 일이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얘기를 또 오늘이 아니라 어제군요. 어제 오후에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는 거세게 또 반발하죠. 영상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잊어버릴만 하면 탄핵 운운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그 대통령에 대한 저희들은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심각한 그 선거 불복 또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탄핵하겠다라는 거와 끌어내겠다는 뭐 거의 표현만 다르지.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우리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꺼냅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 아직 뭐 탄핵을 결정한 게 아니라 예. 탄핵할 수도 있다. 탄핵 사안이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양당이 치열한 뭐 대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감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최근에 보면 예. 그 해병대 그 수사 최당병 수사에서 박정훈 대령이 어쨌든 전화 통화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달 상황에서 VIP가 개입된 걸로 경로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서른 의원 말대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거 명백하게 이제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또는 뭐 유승민 의원처럼 말하면 국기문란의 사건에 가깝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혼밥하지 않겠다, 뒤에 숨지 않겠다. 근데 혼밥하지 않겠다는 거는 국민과 소통하고 어쨌든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참사가 일어나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지하 차도 이런 게 뭐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혼밥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그래서 여야의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야당과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대화가 없이 야당을 견주어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또는 추종 세력이라고 이렇게 빗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맞느냐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전체주의가 오히려 공산 전체주의보다 지금 대한민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 한국 편이냐 일본 편이냐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 총독 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야당의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에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지금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라고 하는 야당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경고로 보십니까? 아니면 탄핵 사유가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최상병 그 박정훈 수사단장 부분에서는 탄핵 사유가 특검을 하면 탄핵 사유가 나올 정도로까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 법률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 근데 뭐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뭐 주장하는 거니까 뭐 그것 갖고 논란을 벌일 생각은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 이제 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탄핵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의석 구조가 아무리 민주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르려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또 반란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반란군들이 나와서 함께 동조하지 않는 한 탄핵 자체가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과거의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대선에서 그 패배한 그때의 그 상황을 또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선 불복의 심리에 빠져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만 나오면 탄핵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태원 사태를 두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탄핵 소추하는 거 보고 아 민주당이 좀 이 탄핵의 추억에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그냥 대선 불복 심리 더 나가서 우리가 조금 더 아직도 숫자가 많다. 더 나가서 뭐 총선 때 우리가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미몽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오신환 전 의원께는요. 앞서서 다뤘던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씨를 붙이는 거와 탄핵을 주장하는 거. 이게 뭔가 좀 연결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실게요? 이걸 보시고 계신지. 이게 뭐 일부 민주당 내에서 서른 의원이나 뭐 강성 의원들의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탄핵에 가까운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굉장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심리적 분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위 또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모면하고 돌파해내기 위한 굉장히 강한 지금 뭐 단식 농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뭐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봐도 절박함이 없고 정치인이 뭐 말은 굉장히 할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출퇴근하는 식의 단식을 저는 사실 좀 이례적이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별다른 그 감동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탄핵 가능성에 대한 이런 발언,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무리수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여야가 물론 당연히 좀 소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게 정치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못나서 그렇다. 결국엔 대선에서 져서 이런 뭐 정치 보복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뭐 거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 된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여지껏 원하는 법안들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 저희가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지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본인들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저런 식의 제1야당이 선동하는 이런 형태들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약간 거칠어지고요. 단순히 대치 대립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여야 관계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건가 지켜봐야겠습니다.